미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오늘 아침 CNN에서 이 사건을 특집으로 보도하면서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중국은 도둑이야 라고 소리치고 미국은 이게 가능해? 라며 경악했다고 합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문화 침탈이라며 연일 이 나라를 비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현장에 있었던 미국 특허청 30년 경력의 조지 브래디 씨의 사연입니다. 중국인 아내를 둔 그가 진실을 파헤치고 자신의 인생까지 바꾼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더 많은 사연을 들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지 브래디입니다. 미국 특허청에서 30년간 근무하다 은퇴한 66세 남성입니다. 아침마다 커피와 함께 뉴욕타임스를 읽는 게 일과죠. 그런데 오늘은 정말 눈을 의심했습니다. K만두, 미국에서 특허 인정이라는 헤드라인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던 저는 놀라서 그만 테이블에 커피를 쏟고 말았습니다. 만두가 한국 것이라고. 말도 안 돼. 저는 중국계 여성 리안과 결혼한 덕에 중국 문화에 익숙합니다. 25년 동안 아내는 항상 진짜 중국 만두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왔고 우리 집 냉장고는 언제나 직접 빚은 만두로 가득했죠. 베이징 출장 때 중국 상무부 고위 관료가 자랑스럽게 말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만두는 중국의 자랑입니다. 2000년 전 발명했지요. 세계 모든 덤플링의 원조입니다. 이탈리아 라비올리, 러시아 펠메니 모두 중국 만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관료의 자부심 넘치는 설명을 들으며 중국 문화의 깊이에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회사가 만두 디자인 특허를 취득했다니 이건 마치 누군가 피자를 이탈리아가 아닌 미국의 발명품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내 리안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녀는 식탁 위 그릇을 내려치며 화를 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 동안 아내가 이렇게 분노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도둑이야. 한국은 항상 우리 문화를 훔쳐. 김치도 중국 거였는데 빼앗아갔고 이제는 만두까지. 특허청에서 일한 당신이 이걸 그냥 둘 거예요? 저는 아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는 중국 커뮤니티 채팅방에 들어가 분노의 메시지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채팅방은 이미 비슷한 분노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부부는 차이나타운에 있는 친구 제이크의 만두집을 찾았습니다. 제이크는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중식당 주인 중 한 명입니다. 웬일인지 평소 같으면 만석이었을 가게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이크는 우리를 보자 반갑게 맞이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리안이 화장실을 가는 사이에 제이크가 수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갑자기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조지, 이거 비밀인데. 어제 한국 만두를 먹어봤어. 뭐라고? 당신이? 차이나타운의 자존심인 당신이? 맛이 솔직히 끝내주더라고. 비밀인데. 식감이 우리 것보다 좋았어. 육즙도 풍부하고. 근데 우리 가게에서 이런 소리 했다간 매장 문 닫아야 해. 저는 충격에 빠졌고 이 문제를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특허청에서 30년간 근무한 제 경력으로 이 특허가 어떻게 승인됐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니라 문화 정체성의 문제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제이크의 식당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평소와 달리 가게 문은 열려 있었지만 손님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이크는 카운터에 엎드려 복잡한 법적 서류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푸석푸석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조지, 난 망했어. 어젯밤에 CJ 제일제당이라는 한국 회사에서 내게 경고장을 보냈어. 내가 만드는 만두가 그들의 특허를 침해했대. 저는 그가 건넨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정말 CJ 제일제당에서 보낸 공식 경고장이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제이크의 가게에서 판매하는 만두가 CJ의 두 줄 주름 형상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으니 즉시 판매를 중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끝내주는 농담이군. 그럼 이제부터 만두를 팔 수 없다는 거야? 제이크의 할아버지는 1930년대에
중국 산둥성에서 이민와 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때부터 80년 넘게 같은 방식으로 만두를 만들어 왔는데 이제 와서 한국 회사가 특허권을 주장한다니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변호사는 뭐래? 싸울 수 있는 방법 없어. 최악이야. 특허 전문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싸움이 어렵대. 특허는 두 줄 주름 형상에 관한 건데 우리 만두가 딱 그 디자인이래. 3만 달러 배상금 내고 디자인을 바꾸는 수밖에 없대. 그때 제이크의 매니저 왕이 커피를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7년 동안 제이크의 오른팔로 일해온 중국 출신 3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내려놓던 왕이 갑자기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할게요. 난 한 달 전부터 비비고 만두 사 먹고 있었어요. 우리 만두보다 맛있어서. 제이크는 배신감에 얼굴이 벌겋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내 할아버지 레시피로 만든 만두보다 한국 만두가 맛있다고? 미안해요, 사장님. 하지만 솔직히 비비고 만두는 냉동인데도 육즙이 살아있어요. 우리 건 자주 터지잖아요. 저는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왕은 이미 스마트폰을 꺼내 비비고 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포인트 5,000점이나 모았어요. VIP 등급이에요. 제이크는 쓰러질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SNS를 확인해 보니 중국 네티즌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만두는 중국 것. 문화 도둑 한국. 미국은 눈을 뜨라. 이 같은 해시태그가 중국 SNS를 뒤덮고 있었고 황구시보는 한국의 문화 도발, 이번엔 만두다라는 제목의 사설까지 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특허 분쟁이 아니야. 동아시아 문화 전쟁이 시작된 거지. 제이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한국 회사가 중국 전통 음식에 특허를 낼 수 있었는지, 미국 특허청은 왜 이를 승인했는지, 이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습니다. 한때 같은 곳에서 일했던 동료들의 판단력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뉴욕 대학교에서 열리는 아시아 음식 문화와 지적 재산권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이 세미나는 특허 전문가인 마이클 리 교수가 주최하는 것으로 최근 논란이 된 만두 특허 문제를 다룰 예정이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시아계 학생들, 특허 전문가들, 그리고 음식 산업 관계자들이 빼곡히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리 교수의 발표는 저의 인식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프로젝터를 통해 CJ 제일제당의 만두 특허 도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CJ 제일제당이 만두 자체에 특허를 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등록한 것은 특정한 두 줄 주름 형상의 디자인이며 이는 기술적 혁신을 담고 있습니다. 리 교수는 중국 전통 만두와 CJ에 비비고 만두를 나란히 보여주었습니다. 확실히 주름 모양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중국 만두는 주름이 대부분 한 줄로 이어져 있는 반면 비비고 만두는 두 줄로 나뉘어 있었고 그 각도와 간격이 정확히 계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관상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 디자인은 만두 내부의 육즙을 유지하면서도 조리 시 터지지 않게 하는 기술적 혁신을 담고 있습니다. CJ는 2년간의 연구 끝에 이 디자인을 개발했고 특허청은 이 혁신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중국계 학생들과 한국계 학생들 사이에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중국계 학생들은 만두는 중국의 문화유산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한국계 학생들은 문화는 발전하는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중 우연히 특허청 시절 동료인 톰 패터슨을 만났습니다. 톰은 여전히 특허청에서 일하고 있었고 만두 특허 케이스를 간접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조지, 오랜만이군. 이 만두 사건 때문에 특허청은 난리야. 중국 대사관에서 항해 전화가 쏟아지고 있거든. 톰은 주위를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추어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비밀인데 우리 특허청 심사관들이 처음에 이 특허를 거절하려고 했대. 두 줄 주름이 뭐 어쨌다고 특허냐. 이런 반응이었지.
그런데 CJ 측에서 만두 시식회를 열었거든. 그 맛에 심사관들이 태도를 완전히 바꿨다더라. 이건 완전히 다른 음식이다. 혁신적이다라는 쪽으로 말이야. 음식 맛으로 특허 결정이 바뀐다고. 그게 가능해. 공식적으론 아니지. 하지만 인간적으로. 그 만두를 먹어봐, 조지. 정말 놀랄걸. 톰의 말에 제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건 문화 도둑질일까요? 아니면 정당한 혁신일까요? 한국은 어떻게 이토록 체계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 느꼈던 분노와 의구심이 혼란으로 바뀌었습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선 직접 확인해 봐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뉴욕 소호에 위치한 비비고 팝업 스토어에 도착했습니다. 글래스 파사드로 된 세련된 외관이 먼저 눈에 띄었고 내부는 깔끔한 흰색과 나무 소재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중국 식당의 붉은색과 금색 범람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죠. 마치 애플 스토어를 연상케 하는 모던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사실 아내 리안에게는 중국 만두 조사라고 말했지만 실은 한국 만두의 비밀을 파헤치러 온 것입니다. 반은 분노, 반은 호기심으로 가득 찬 마음이었죠. 매장 입구에서 젊은 한국인 여성이 밝은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비비고 팝업 스토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의 유창한 영어에 놀랐습니다. 두 번 놀란 것은 그녀가 중국어도 능숙하게 구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주변에 중국인 관광객이 오자 자연스럽게 중국어로 안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기대했던 동네 아시안 식당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만두에 관심이 있으세요? 지금 시연 중인데 함께 보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한쪽에 마련된 오픈 키친에서는 흰 셰프복을 입은 한국인 요리사가 정교한 손놀림으로 만두를 빚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마치 예술가의 그것과도 같았습니다. 옆에서 구경하던 중 갑자기 제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당신 여기서 뭐해요? 돌아보니 아내 리안이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딱 걸린 아이처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리안은 장보기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저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조사차 왔어. 특허 문제 때문에. 제 말은 겨우 더듬거림에 불과했습니다. 리안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직원이 다가와 시식용 만두를 내밀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저희 비비고 만두는 전통 한국 가정식 레시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답니다. 육즙이 풍부하면서도 피가 쫄깃한 게 특징이에요. 리아는 단호하게 거절하려 했지만 그녀의 코가 만두 향에 살짝 움직였습니다. 직원이 맛만 한번 보세요라고 권하자 그녀는 마지못해 한 개를 집어먹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안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지더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이게 맛있네요. 그녀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40년간 중국 음식만 고집해온 리안이 한국 만두를 칭찬한 것입니다. 저는 마치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케팅 책임자 김민수 씨와 대화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만두의 기원이 중국이라는 것은 우리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수백 년 동안 우리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켜왔죠. 저희가 특허낸 것은 만두 자체가 아니라 현대적인 기술로 개발한 특정 디자인입니다. 김 씨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음식 문화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맛을 넘어 정성과 나눔의 철학이 담긴 문화죠. 팝업 스토어를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는 혼란과 감동이 뒤섞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중국 문화를 도용한 게 아니라 자신들만의 진정성 있는 접근법으로 음식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들, 가짜가 아니야. 이건 진심이다. 이런 생각과 함께 저는 비비고의 미국 진출 역사를 더 깊이 조사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비비고의 미국 진출 역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비즈니스 잡지와 식품 산업 보고서를 찾아보았고
온라인으로 관련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특허청 출신으로서 자료 조사는 제 특기였죠. CJ제일제당은 2010년 비비고 브랜드로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인 마켓에 제품을 공급하는 소규모 사업이었지만 철저한 현지화 전략으로 점차 주류 시장으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그들의 브랜드 전략이었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만두가 아니라 한국 가정식의 정성과 따뜻함이라는 가치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죠. 2023년 북미 냉동식품 산업 보고서는 놀라운 사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비비고는 북미 냉동 덤플링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성장률 또한 업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주 소비층이 아시아계에 국한되지 않고 백인 중산층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저는 CJ 본사에 정보 공개 요청을 보냈고 예상치 못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뉴저지에 있는 R&D 센터를 방문할 기회였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에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보안 절차를 거쳐 R&D 센터에 입장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최첨단 장비가 가득한 연구실에서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만두가 아닌 우주선을 개발하는 나사 시설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연구소장 박진우 박사가 안내를 맡았습니다. 그는 미국 MIT에서 식품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실력자였습니다. 브래디 씨, 여기서는 만두피의 탄력성부터 내용물의 육즙 보존 방법까지 모든 것을 연구합니다. 밀가루 입자의 크기, 물 함량, 반죽 온도, 모든 변수를 정밀하게 계산하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만두 주름 시뮬레이터였습니다. 이 기계는 다양한 주름 패턴이 조리 과정에서 만두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분석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열분 포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줄 주름 디자인은 2년간의 연구 끝에 탄생했습니다. 연구팀이 무려 900번의 실패 끝에 성공한 결과물이죠. 이 디자인은 만두피의 두께, 주름의 각도, 반죽의 탄력성, 내용물의 양까지 모든 요소를 고려한 최적의 설계입니다. 그가 터치스크린을 조작하자 만두 단면도가 확대되어 보였습니다. 두 줄 주름이 육즙의 흐름을 어떻게 제어하는지, 열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만두에 이렇게 첨단 기술이 필요한가요? 그냥 맛있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요? 박 박사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가족의 정성이 담긴 문화입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전 세계에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맛과 품질이 항상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하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렇게 연구하는 이유입니다. R&D 센터를 나오면서 전에 느꼈던 의구심이 점차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들의 접근법은 단순한 문화 차용이 아니라 과학과 전통이 융합된 혁신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한국의 만두 전략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만두 문화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뉴욕 시내의 중국 만두 전문점들을 방문했습니다. 차이나타운의 유명한 덤플링 하우스부터 플러싱의 작은 노점까지 다양한 중국 만두를 맛보며 조사했습니다. 중국 만두의 특징은 다양성과 양이었습니다. 한 가게에서는 20종류가 넘는 만두를 판매하고 있었고 가격도 매우 저렴해서 $5면 10개가 넘는 만두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맛은 훌륭했지만 대부분 비슷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요리사들과 대화도 나눠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만두는 대중적인 음식이었습니다. 싸게, 많이 팔아야 하는 상품이었죠. 물론 정성을 들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 나름의 전통과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고 혁신적인 시도는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웃지 못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차이나타운의 한 유명 만두집 황룡에서 식사하던 중 화장실을 가는 길에 주방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의도적으로 주방을 들여다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방장이 냉장고에서 비비고 만두 포장을 꺼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거 비비고 만두 아닌가요?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주방장은 깜짝 놀라 만두 포장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비슷한 포장이에요. 중국 제품입니다. 하지만 이미 진실을 본 후였습니다. 중국 만두집에서 몰래 한국 만두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주인인 리우 씨를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리우 씨는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입니다. 비비고 만두를 가끔 쓰고 있어요. 솔직히 요즘 손님들이 그 맛에 익숙해져서 우리 만두만 내면 뭔가 부족하다고 하더군요. 그럼 메뉴에 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차이나타운에서 한국 만두를 쓴다고 하면 우린 문을 닫아야 해요. 리우 씨의 눈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중국 음식점에서조차 한국 만두의 맛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SNS에 새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중국은 만두를 양으로 이기려 했고 한국은 마음으로 이겼다. 처음에는 한국이 중국 문화를 가져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깊이 조사해보니 이것은 문화 도둑질이 아니라 독자적인 발전과 혁신이었다. 한국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문화의 힘이다. 이 글을 올리자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중국계 친구들 중 일부는 저에게 배신자, 문화 반역자라고 비난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의 새로운 관점에 공감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맛있으면 그만이지 무슨 국적이 중요해?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내 리안도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조용히 냉장고에서 비비고 만두 한 봉지를 꺼내더니 조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한국 만두가 정말 맛있긴 해요. 하지만 이건 절대 중국 만두보다 낫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녀는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덧붙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하기 어려운 진실을 받아들이는 아내의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CJ 뉴욕 본사에서 열리는 만두 문화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이 세미나는 음식 전문가와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행사였는데 특허청 출신이라는 제 배경 덕분에 초청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미나에서 한국인 부사장 이정훈 씨의 발표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파워포인트 하나 없이 단지 만두를 빚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만두를 통해 가정의 따뜻함을 전합니다. 한국에서 만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만두를 빚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딸, 손녀. 4대가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만두를 빚는 모습이 바로 한국의 정서입니다. 그 정성과 사랑이 만두의 핵심입니다. 이정훈 부사장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970년대 가난했던 한국에서 만두는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고 온 가족이 밤을 새워 만두를 빚었다고 합니다. 그 추억이 지금의 비비고 만두에 담겨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우리가 특허를 낸 것은 단순히 비즈니스 전략이 아닙니다. 한국 가정의 정성과 문화를 지키고 세계에 알리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청중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의 눈빛에서 진실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세미나 중간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등장했습니다. 중국 대사관 문화 담당관 장 웨이였습니다. 그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입장한 듯 했습니다. 장 담당관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고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두는 중국 것입니다. 한국은 우리 문화를 훔쳤습니다. 이것은 문화 침탈입니다. 장내가 술렁이는 가운데 경호원들이 그를 제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훈 부사장은 손짓으로 그들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장 담당관에게 다가갔습니다. 존경하는 장 담당관님, 우리는 만두의 중국 기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문화는 발전하는 것입니다. 피자가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 미국에서 발전한 것처럼요. 중국과 한국은 오랜 역사 동안 문화를 공유하고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강점이 아닐까요? 이어서 그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중 만두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양국의 셰프들이 함께 새로운 만두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더 나은 음식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장 담당관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표정이 풀어졌습니다. 그럴까요? 물론입니다. 오늘 세미나가 끝난 후 자세히 논의해 보시죠. 함께라면 더 멋진 만두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문화 갈등이 화합으로 바뀌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인의 유연함과 포용력이 돋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정훈 부사장은 적대감으로 가득한 상황을 지혜롭게 전환시켰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이정훈 부사장과 짧게 대화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놀라운 대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을 텐데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브래디 씨, 한국은 5,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외세와 마주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유연함과 지혜를 배웠죠. 강한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이 이기는 법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 제이크에게 전화했습니다. 제이크, 난 생각을 바꿨어. 한국인들을 존중해야 해. 그들은 단순히 문화를 훔친 게 아니야. 그들은 혁신하고 발전시켰어. 게다가 갈등을 대화로 풀어내는 지혜까지 갖고 있어. 세미나 참석 3개월 후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푸드트럭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트럭 이름은 조지스 K 만두였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이었죠. 처음에는 아내 리안이 크게 반대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66세의 푸드트럭이라니. 게다가 한국 만두라니.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모든 퇴직금을 투자해 푸드트럭을 구입하고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물론 CJ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독자적인 디자인을 개발했습니다. 세 줄 주름으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든 것이죠. 하지만 한국식 정성과 철학은 그대로 담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손님도 적었고 만두를 빚는 기술도 서툴렀습니다. 아내는 이러다 파산하겠네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반죽을 만들고 소를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만두를 빚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욕타임스 음식 칼럼니스트가 우연히 제 트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제 만두를 맛본 후 깜짝 놀라며 칭찬했고 다음 주 칼럼에 제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특허청 퇴직자가 만든 한국식 만두의 매력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 이후 제 트럭 앞에는 항상 긴 줄이 섰고 입소문을 타고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몇몇 유명 셰프들도 찾아와 비결을 물었습니다. 개업 한 달째 되던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CJ 제일제당의 CEO였습니다. 그는 제 만두를 맛본 후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브래디 씨, 당신의 만두는 한국 정신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군요. 단순히 맛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철학까지요.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지 않겠습니까? 글로벌 만두 앰베서더로서요. 당신의 이야기와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지금은 세계 각국을 다니며 한국 만두의 철학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제 푸드트럭은 아들이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죠. 더 놀라운 일은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 리안이 중국 친척들을 초대해 만찬을 열었는데 메인 요리로 제 만두를 대접한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의심스러워했지만 맛을 본 후에는 모두 감탄했습니다. 리안의 80세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만두의 영혼을 이해한 사람이 만든 거야. 국적은 중요하지 않아. 정성이 중요한 거지. 오늘도 저는 세계 각국을 다니며 만두를 빚고 그 철학을 전합니다. 중국은 화를 냈고 저는 배웠습니다. 한국은 만두 하나로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철학을 전파했습니다. 한국, 당신들은 진짜입니다. 만두 하나로 세계를 감동시키는 나라.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